안녕하세요, 미스터 고입니다. 여러분은 퀵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메가스캔에 있는 다양한 고퀄리티 에셋을 퀵셀 브릿지를 통해 얼리얼 엔진에서 활용했었는데요. 메가스캔과 퀵셀 브릿지는 에셋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인 퀵셀 브릿지에는 메타휴먼도 활용할 수 있고 얼리얼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동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퀵셀 믹서는 무엇일까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퀵셀 믹서인데요. 아마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시면서 메가스캔, 퀵셀 브릿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고 활용도 하셨겠지만 퀵셀 믹서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셨거나 들어만 보았지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은 없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퀵셀 믹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아볼 거고요. 당연히 얼리얼 엔진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존 서브스탠스, 아머, 마리, 3D 코트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존에 사용하셨거나 잘 다루시는 분들은 퀵셀 믹서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은 참고용어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퀵셀 믹서를 사용하면 엄청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가스캔에 있는 에셋을 모두 즉각적으로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하셨던 분들도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퀵셀 믹서를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링크는 설명란에도 추가했으니 해당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간에 다운로드 now라고 되어 있죠? 이거 눌러줄게요. 다운로드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으나 중간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넥스트를 누르면 이곳에 다양한 체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스마트 머티리얼 스펙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 받으시는 분들은 이 팩이 번호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스마트 머티리얼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체크해서 활성화해 줄게요. 이 스마트 머티리얼을 다운로드 받으면 추후 작업하실 때 작업 시간을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컴퓨터 용량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머티리얼을 받지 않으셔도 강의 영상을 따라오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받아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등 편한 곳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로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를 진행하는 동안 퀵셀 믹서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퀵셀 믹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머티리얼, 즉 텍스처를 자유롭게 섞어서 나만의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블렌더, 3D 맥스, 마야와 같이 3D 모델링 툴에서 에셋의 겉표면에 색칠을 하는 작업, 즉 텍스처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D맵이라는 게 있는데 이 ID맵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입문 과정에서는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후 다루거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ID맵 제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살펴보시면 다양한 강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퀵셀 믹서를 왜 알아야 하고 활용할 줄 알면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퀵셀 브릿지에서 수만 가지 에셋을 볼 수 있었지만 막상 내가 원하는 레벨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에셋을 찾아보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3D 에셋은 마음에 드는데 머티리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레벨에 어울리지 않다거나 혹은 얼리얼 엔진 내에서 머티리얼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랜드스케이프에서 머티리얼을 활용하는 데 있어 여러 머티리얼을 섞어서 더욱더 풍부한 느낌을 주고 싶은데 기본 머티리얼들만 있어서 디테일함을 추가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이를 해결해주고자 퀵셀 믹서가 있는데요. 퀵셀 믹서를 조금만 활용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다양한 느낌을
모든 에셋을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얼리얼 엔진을 처음 배웠을 때 다소 조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조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익숙해졌죠? 퀵셀 믹서도 얼리얼 엔진처럼 조금만 만져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만 하던 느낌의 머티리얼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작업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영상을 재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될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얼리얼 엔진을 처음 다뤘을 때처럼 처음에는 손에 익숙하지 않지만 강의 영상을 잘 따라오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좌측을 보면 프로젝트스라고 되어 있는 곳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줄게요. 마치 저희가 얼리얼 엔진에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데요. 이곳에 편하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애들을 눌러주면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방금 만든 프로젝트가 보이게 될 건데요. 저희가 얼리얼 엔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또 뭘 만들었죠? 물론 기본적으로 레벨이 만들어져 있지만 작업하는 레벨은 따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선 레벨이라고 하지 않고 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면 뉴 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치 레벨을 만드는 것처럼 저희도 믹스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 뉴 믹스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믹스의 네임, 즉 레벨의 이름 같은 거죠. 저희는 여기를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뭐 편하신 이름으로 지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보면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업할 때 어떠한 해상도로 보면서 작업을 할 거냐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2048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작업물을 만들고 내보내기 과정에서 해상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1024 크기 정도까지만 내려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컴퓨터 사양이 충분히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높여서 작업을 하시면 작업하실 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48 정도로 저는 항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창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에디터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알려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믹스를 만들면서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크게 보이는 화면이 뷰포트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작품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다양한 패널들이 있는데요. 얼리얼 엔진의 아웃라이너와 디테일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만지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메뉴입니다. 믹서의 기본 설정, 라이브러리 설정, 여러 기능 및 일반 옵션들을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데 뭐 크게 건드릴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쉽지만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먼저 우측 상단에 셋업이 보일 거예요. 레이어스 옆에 셋업 있죠? 네, 이걸 클릭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모델 세팅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타입이 있죠? 지금 플레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뷰포트에서 플레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여러 옵션들이 있는데 3D 에셋은 메가스캔에 있는 3D 에셋을 사용할 수 있어요.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공간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좌측 상단에 로컬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오른쪽에 온라인을 누르면 저희가 여태까지 퀵셀 브릿지에서 봤던 3D 에셋들이 보일 겁니다. 이 로컬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쪽에 로컬 라이브러리로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일단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아무 에셋이나 다운로드 해줄게요. 다운로드는 그냥 이렇게 클릭하면 창이 뜨게 되는데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에스텟 하단에 다운로드 진행도가 보이고요. 잠시만 기다려줄게요. 네,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다운로드 했었던 이 에셋들은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고 로컬 라이브러리에도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주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셋업 부분에 타입을 보면 커스텀 모델 이게 있죠. 이 커스텀 모델은 메가스캔 에셋 외에 스케치팸이나 아트스테이션 등 외부 3D 에셋을 적용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FBX나 OBJ 파일 형식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블렌더 잠시 다뤘을 때 파일 형식 변환하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네, 그렇게 해서 FBX나 OBJ 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쉐이더 볼 이걸 클릭해 볼까요? 쉐이더 볼은 저희가 머티리얼 미리 보기처럼 쉐이더 볼이라는 동그란 구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하시다 보면 이해될 거예요. 3D 에셋들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일단 플레인으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셋업 옆에 레이어스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부터 이곳에 다양한 레이어를 추가해서 멋진 믹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상단 좌측을 보면 Add Surface Layer라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까처럼 로컬 라이브러리 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따로 받은 에셋이 없기 때문에 몇 개밖에 없거나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온라인 탭으로 넘어가서 받아줄게요. 일단 3D 에셋이 아닌 서페이스를 받을 거기 때문에 필터에서 서페이스를 체크해 주시고요. 강의 목적상 울퉁불퉁한 서페이스를 골라줄게요. 저는 이 에셋을 받아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에셋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다운로드를 클릭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이 에셋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이어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뷰포트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당 에셋이 이 플레인에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뷰포트 조작법을 조금만 익히고 넘어갈게요. 뷰포트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휠 버튼을 통해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회전은 Alt키와 마우스 좌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회전을 할 수 있고요. 얼리얼 엔진이랑 달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작 방식은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들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서 옆에 메모장에 적어주시고 조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마지막으로 라이트 각도를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저희 디렉셔널 라이트 각도를 바꾸는 것처럼 빛의 방향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인이어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추후 3ds 사용하실 땐 좀 잘 보일 거예요. 일단 이렇게 4개 정도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조작 방법들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다시 레이어 탭을 보면 물방울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리퀴드 에이어 추가인데요. 리퀴드, 이게 뭐죠? 액체라는 뜻이죠? 클릭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레이어를 추가해줌으로써 마치 비가 내려서 움푹 파인 부분에 물이 고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물들이 고여서 이끼가 생긴 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온라인 탭으로 넘어가서 검색창에 모시 그라운드라고 검색해 줄게요. 적당한 서페이스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 서페이스를 추가해 줄게요.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물로 인해서
이끼가 생긴 표면을 표현했는데요. 지금 조금 어색하죠? 자연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우측을 보면 에셋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렌드, 플레이스먼트, 하이 프리퀀시 등이 있는데요. 이곳을 레이어 프로퍼티, 즉 속성이라고 하는데 간편하게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은 레이어 스택이라고 합니다. 즉 레이어 스택에서 선택한 요소에 대한 속성들이 보여지는 공간이에요. 얼리얼 엔진의 디테일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값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일단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먼저 오파시티, 불투명도죠. 불투명도 값을 통해 해당 레이어가 얼마만큼 투명하고 불투명하게 섞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하이 블렌딩과 인버트 부분은 추후 다룰게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하이 부분은 높이입니다. 높이를 조절하면 지금 선택한 레이어가 얼마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갈지를 결정해서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이고요. 아래 레이어도 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반반 섞여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물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이 물 옆에 이 눈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꺼줄게요. 그 아래 블렌드 레디어스는 섞이는 반경을 뜻하는데요. 바로 아래에 있는 프리설브 디테일스 이거를 0으로 두고 블렌드 레디어스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0일) 때, (1일) 때 지금 어떤 차이를 보고 있죠? 범위가 0일 때는 딱 중간으로만 섞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범위 값이 높아질수록 섞이는 범위가 넓어져 전체적으로 섞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값이 다시 낮아지면 섞이는 범위가 작아져서 높이에 따른 위치에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범위를 1로 변경해 주고요. 이번에는 Preserve Details, 즉 세부 정보를 유지해 준다는 뜻인데요. 정확한 기능은 AO 텍스처 정보를 사용해서 반경에 의해 도입된 전환에서 더 미세한 디테일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반경값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섞이게 만들었을 때 유지 값을 높이면 디테일한 부분을 바로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값이 올라갈수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값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디폴트 값을 놓고 아래쪽을 살펴볼게요. 다음은 left underlying 그리고 blur underlying이 있는데요. 즉 밑부분 감싸기와 밑부분 흐림 효과입니다. 먼저 left underlying은 기본 모양에 얼마나 밀접하게 감싸서 맞아 떨어지는지를 표현하는데요. 한번 값을 올려볼까요? 다시 내리고요. 옆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어떤 기준으로 파이기 시작하고 있죠? 이 모씨를 잠깐 꺼볼까요? 기존에 있었던 이 머드 레이어의 움푹 파인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랩이 되고 있죠? 기존의 0의 값을 보고 보면 이끼 아래에 물이 있어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때 랩 부분을 높여주면 기존에 있었던 깊이를 밀접하게 감싸서 표현이 됩니다. 액체 같은 경우 평평하게 쌓이는데 이끼나 눈이 쌓이면 아래 땅 모양을 따라서 쌓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블러 언더라인 이걸 볼까요? 블러 처리한다, 뭐 뿌옇게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저희 랩 값을 1로 둔 상태에서 블러를 움직여 볼게요. 블러를 통해서 뿌옇게 좀 자연스럽게 혼합된 모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액체를 켜주고요. 액체를 누르고 불투명도 값을 통해서 습한 진흙 바닥의 느낌을 주겠습니다. 너무 없으면 이끼 같지 않고 풀 같죠? 축축한 바닥 느낌을 주겠습니다. 라이트 각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지금 조금 밋밋하죠?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검색을 지워주고요. 여기 필터에서 아틀라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눌러줄게요. 아틀라스는 데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틀라스들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이 다 검정색으로 비어 있어요. 다른 데칼들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실크 오크 이 에셋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런 작은 나뭇잎을 추가해서 주변에 나무들이 있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지금 배치하기 했는데 조금 큰 것 같습니다. 일단 불투명도를 좀 조절해 줄게요. 한 0.7 정도로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나뭇잎들이 좀 크죠? 속성창을 보면 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그 아래에 보면 타일링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X와 Y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전에 머티리얼에서 UV 값을 조절했었죠? 동일합니다. X와 Y 값을 통해서 타일링을 조절할 수 있고 X와 Y를 동시에 움직이는 방법은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사이에 점이 있는데 이 작은 점을 눌러서 움직이면 X, Y 값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이 정도로만 둘게요. 그리고 이 타일링을 누르면 타일링 외에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 이거는 3D 했을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단지 4개의 레이어를 추가하고 옵션을 살짝 만져줬을 뿐인데 기존 메마른 땅에서 늪지대에 있을 법한 축축하고 음산한 느낌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얼리얼 엔진 내에서 이렇게 머티리얼을 만들려면 다소 복잡하겠죠? 그런데 퀵셋 믹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직관적이게 머티리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한 가지 레이어만 보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비지빌리티 부분을 눌러줄게요. 눈 아이콘이죠?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제외하고 모두 꺼집니다. 다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나머지도 켜지고요. 네, 좋습니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얼리얼 엔진에 바로 적용을 해봐야겠죠?